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 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령관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8쪽의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수사단이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네. 네, 이 사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 법원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보니까 문건을 보면 박 전 대통령 1차 촛불 집회 직후부터 작성됐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문건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3월자로 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날, 2016년 3월 10일 날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잖아요. 예. 그 직전 시점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는데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예.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된다면 촛불 시위가 과격화되고 청와대나 헌재를 진입하게 될 것이고 화염병도 등장할 것이고 이게 전국화되고 심지어 파출소 무기까지 탈취될 걸로 예상되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단계는 위세령을 발동해서 가고 2단계는 경비계엄으로 가고 3단계는 비상계엄으로 가야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고요. 비상계엄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느 사단을 동원해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명기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정부 부처 24개 부처에는 계엄 관련해 계엄군 중에 중령급이나 대령급을 보내서 행정부처를 다 장악을 하고 언론사도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네. 건데 예.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보십니까? 가장 문제는 평화적인 시위. 우리 흔히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고 헌법에 명시된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촛불 시위는 그 어떤 폭력의 흔적도 없고요. 이른바 쓰레기까지 다 치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평화 집회를 대상으로 군이 동원돼서 이걸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는 발상, 그 생각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 시대에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 것이고요. 예.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다 진압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제2의 5.18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걱정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탄핵이 기각되거나 하면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대비해 놓은 거다 이런 어떤 뭐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평화 집회를 하던 분들이 갑자기 폭력 집회로 전환할 일도 없고 심지어 파출소 무기고를 탈취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흔히 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예. 과거에 약간의 폭력적인 시위들은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경찰력으로 다 막을 수 있었잖아요. 예. 우리 지금 경찰력이 뚫려가지고 군이 동원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전제가 좀 틀렸다라는 예.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가상의 시나리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한다 그러면 계엄령에 대한 주 업무는 합참에서입니다. 합참에 계엄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매뉴얼이 다 이미 정리되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기무사가 정리할 일이 아니고요. 기무사 일이 아닙니다. 합참에서 원래 갖고 있던 매뉴얼대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갖고 있던 매뉴얼을 꺼내서 보고 예. 혹시 모르는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경각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미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요. 이미 매뉴얼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계엄령이라는 걸 여러 차례 발동을 해본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닌데 기무사로 하여금 이 작업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각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무사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무사가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인데 지금 이것을 한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기무사가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기무사는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방첩이라는 거는 간첩들 막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군사 기밀을 지키려고 하고 어쨌든 빼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첩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안부대라는 거는 정보를 감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킹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군사 기밀을 빼내려고 하면 그걸 막는 게 또 이 기무사의 본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전 군에 대해서는 또는 방산업체는
보안사가 기무사가 보안 감사라는 걸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방도 하고 문제 생기면 사후에 조치도 하는 게 이게 원래 기무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예. 이 역할보다는 사실은 본업이 아닌 전혀 해서는 안 될 일, 이른바 딴일에 신경을 쓰는 거고요. 기무사가 계엄 업무의 기획을 한다거나 플랜을 짜는 거는 기무사령에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대전복 업무라는 게 있다. 예. 대정부 전복하는 경우,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평화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전복에 대한 작전도 이미 다 플랜이 짜여져 있거든요. 새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합참이 해야 할 일을 기무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입장을 좀 표명을 했잖아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 검토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여기서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기무사령관도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우리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함께한 것인지 기무사만 따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건 좀 설득력이 없는 전 주장이라고 보고요. 왜 계엄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에게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봐라고 엄밀하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드러나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 문건을 공개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게 위수령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질의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썼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저는 그건 좀 억지다, 납득하기 억지다.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기무사 문건은 제 질문을 전제하더라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저는 법적인 검토를 해달라. 위수령은 폐지하는 게 맞는데 이미 철저한 거 아니냐. 사문화된 법인이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 심지어 구체적인 계엄 플랜을 짜버렸단 말이에요. 제 질문과 이 문건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의원님께서는 당시 이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어떤 당시 대통령이었죠. 문건이 보고가 됐겠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개연성이죠.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는 거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무회를 거쳐야 되고요.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모르게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예. 그건 쿠데타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르게 했다면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모르게 계엄령을 준비해서 사실상 쿠데타를 획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는 보고를 했을 이거나 아니면 지시가 거기서부터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추론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이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오해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보고는 돼야 함이 정상인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내가 대통령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안보실장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준비했다 단독으로 그러면 준비했다? 그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죠. 그렇군요.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그렇습니다.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할 텐데 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수사단이 좀 규명을 해야 될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라고 예. 할 수 있을까요? 작성 경위죠. 포괄적으로 말하면 작성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거고요. 지금 국방부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 기문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이 문건을 보고는 했다. 예. 이거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거냐,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거냐, 아니면 기무사가 알아서 한 거냐라는 것도 규명이 돼야 되고요. 제가 아까 추론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국방부 장관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거는 그렇다면 그 위선은 어디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보고됐는지 예. 또 지시는 그 윗선에서 내려온 것인지 예. 요게 확인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게 확인되고 나야 뭐 이게 법적으로 어떤 걸 위반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 문제 가지고 뭐 기니 아니 정치권끼리 공방을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는 대통령 지시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졌으니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좀 정치권이 개입해도 된다. 지금은 정치 공방을 너무 지나치게 주고받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사건에 이제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연관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이게 보니까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부분도 석연치 않거든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예. 처음 기무사령관이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 그게 제가 3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왜 조사 내지 수사를 안 했느냐, 응분의 조치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그게 좀 명료하지 않으니,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니 사실은 독립수사단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마라. 예. 독립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나 좀 짐작을 합니다만 예. 국방부의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거는 기무개혁의 일환으로 고민을 했다. 이거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건 내용을 보고 기무개혁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자기들은 인식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건을 좀 검토하고 난 뒤에 보니까 지방선거가 임박했더라. 그래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 잘못 꺼내면 선거용이라고 해서 또 정치 쟁점화될 우려가 있어서 시점을 고려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0%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국방부 장관의 고민도 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4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지게 된 거고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육군 검찰단이 좀 배제되는 경향도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여기에서 했던 내용이 이제 기무사가 월권 소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결론이 났던 내용이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이렇다 예. 보니까 이번에 육군 검찰단이 배제가 된 것이 결국에는 이번 특별조사단에서의 조사 대상 범위가 육군으로까지 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 얼마까지 관여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예. 혹여라도 좀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다 배제하고 가보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실행이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행 계획인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방에 있는 몇 사단을 빼서 어디에 배치한다. 이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실행 계획이라고 안 하면 예. 도대체 실행 계획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실행 계획이는 분명한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예.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더라면 저는 실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 예.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단의 조사 결과 만약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좀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도 이제 기무사 존폐 여부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그런 말씀. 저는 기무사 해체는 아니라고 보는 예. 사람이고 제가 국방위원 2년 하고 내린 결론은 기무사는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이거 해체를 논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기무사가 본래 일을 잘할 수 있게 딴 일을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다. 그게 계획의 본질이고요. 그건 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차제 그 점만 분명히 하면 저는 기무사가 본래의 기능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